점수는 실력을 보여주는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그 종이로 자기 존재를 판정받는 듯 흔들립니다. 사람은 성적표를 받는 순간 손이 먼저 굳는 때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오늘의 자신을 판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배우는 일인데 왜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오는지 가끔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공부에는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수와 등수처럼 문을 여는 배분의 언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습관과 태도처럼 사람을 만드는 형성의 언어입니다. 배분의 언어는 필요합니다. 대학, 취업, 평가, 연봉은 현실이고 그 현실은 숫자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배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이 삶의 의미와 자기 가치까지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점수는 문을 열고 닫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존재를 판결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자동으로 번역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점수가 높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자동 번역이 시작되는 순간 공부는 즐거움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책상에 앉는 일이 배움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첫 편, 학위는 공부를 성과가 아니라 구조로 다시 세웁니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한 번에 끝내는 이해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오늘 흔들려도 내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한 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불안한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가 끝으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알기가 아니라 익히기입니다. 시험날에만 폭발하는 집중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쌓이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생기면 점수는 판결문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정보가 된 결과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을 바꾸면 같은 점수도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현실은 점수가 낮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는 끝이야로 번역하는 순간 다음 연습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로 드러난 약점 한 가지는 무엇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다음 행동 하나는 무엇인지, 오늘 다시 돌아오기 위해 지킬 습관 하나는 무엇인지, 이 질문들은 판정을 축적으로 바꿉니다. 자기 혐오를 다음 단계의 정보로 바꿉니다. 공부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이 전환이 일어날 때입니다.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가는 내일의 문을 열고 닫지만 습관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습관은 혼자서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과열되거나 쉽게 꺼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배움 다음에 벗을 놓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벗은 같이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평가의 세계에서 관계는 쉽게 랭킹이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앞서는지가 관계의 표정이 됩니다. 비교가 관계를 지배하면 사람은 더 고립됩니다. 고립은 공부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손잡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결국 삶의 기술이라서 산처럼 혼자서만 버티기 어렵습니다. 벗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점수를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라 방향을 공유하는 사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내일 무엇을 반복할지 기준을 확인하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 곳에서 온다는 표현은 더 깊습니다. 벗은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고, 때로는 책 속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를 다시 세우게 하는 만남이라면 그것이 벗입니다. 벗이 주는 즐거움은 들뜨는 기쁨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길이 남아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학위는 배움을 관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의 태도로 이어갑니다. 집에서의 태도가 사회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효와 공경은 낡은 복종의 윤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를 망치지 않는 최소한의 기술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습관입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말이 거칠어지면 멀리 가서도 말이 거칠어집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약속이 가벼워지면 멀리 가서도 약속이 가벼워집니다. 공자는 그래서 뿌리를 먼저 붙잡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됨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점수는 문을 열어주지만 태도는 그 문 안에서 사람을 지킵니다. 태도가 무너지면 성공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흔들립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차가워지곤 합니다. 공자는 학위의 마지막에서 그 순간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노여움이 올라옵니다. 억울함, 비교, 비침, 냉소가 마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 거칠어짐은 결국 관계를 망치고 관계가 망가지면 배움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태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노여움이 올라와도 그 노여움으로 삶을 태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군자라는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점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인정이 끊겨도 존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구성입니다. 평가는 필요합니다. 배분의 언어는 현실을 통과하게 합니다. 하지만 경성의 언어가 없으면 현실을 통과해도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학위는 두 장부를 같이 쓰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통과하기 위한 장부가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한 장부가 있습니다. 점수는 첫 장부에 기록하고 습관과 태도는 두 번째 장부에 기록합니다. 두 번째 장부가 있을 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실패가 정보가 되면 사람은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습할 수 있으면 공부는 다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내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배움은 판정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관계는 비교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태도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인정이 없어도 기준은 남아야 합니다. 속도계만 보지 말고 나침반을 함께 쥐어야 합니다. 점수는 속도를 보여주지만 방향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다시 살리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위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통제와 처벌이 아니라 덕과 신뢰에 있다는 이야기를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논어의 문장을 생활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연결해 두면 좋겠습니다.